예, 목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설 연휴 직전, 그러니까 이번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원의 중요한 판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장관, 오늘 오후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법정을 나서는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차고 나란히 오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부부입니다. 지난 1심에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감찰무마 징역 2년이었는데 1심 그대로 유지됐고 불구속.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 관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근데 이번에 감형이 됐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저렇게 법정을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이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현정 의원님. 네. 조 전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금 새로운 길이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길은 결국 서천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법학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은 사실심리거든요. 자, 사실심리에서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전부 다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분명히 유죄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더군다나 1심에 2년, 2심에 2년 똑같은 형량입니다. 보통 이제 2심에서는 감경이 됩니다. 지금 정경심 씨도 징역 1년이었다가 지금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는데요. 근데 똑같이 유죄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범죄 사실의 어떤 추호의 어떤 이 다른 이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이 어떤 형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법률을 적용했냐를 묻는 것인데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기존에 정경심 씨가 구속돼서 대법원 확정판이 났던 그 범죄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확정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법학자라면 이 법의 어떤 정한 이 형량에 대해서 또 법의 심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 법의 심리를 이걸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길, 즉 정치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겠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이게 법학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과연 그동안 뭐 DK 눈물이다 뭐다 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정말 법을 생업으로 했던 법학자가 법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정치의 힘을 빌려서 법의 심판을 누르겠다. 이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해서 뭔가 어떤 다른 권한으로 본인의 어떤 형을 피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진짜 정말 지겹습니다. 조국 전 장관 벌써 몇 년을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법원이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결론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뭔가 다른 방법, 즉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걸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거의 사실상 총선 출마는 굳힌 것 같고 뭐 추가로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진 말진 모르겠지만 앞서 지적한 부분은 이게 법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푼다 그러니까 이른바 누가 봤을 때 지적하기로는 방탄 금배지를 달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전례를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사안도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그 큰
이 방탄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본인이 아마 부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한 이유는 배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내가 배지를 달아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치가 범죄의 어떤 기본적으로 이 방어해주는 방어망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새로운 길 가겠다. 사실상 출마를 시사한 걸 아니냐.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했던 말들이 1심, 오늘 항소심 모두 일관됩니다. 재질이 좋지 않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혁진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전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조국 전 장관의 유죄가 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2년이라고 하는 형량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조국 전 장관이 한영외고, 조지 워싱턴대 고대대학원, 연대대학원 업무방해죄고요. 예. 충북대 로스쿨 공무집행방해죄고요. 서울대 의전원 관련해가지고는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고요. 노한중 그 원장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예. 그다음에 유죄수 등의 특별감찰관 관련해가지고는 직권남용 권리회사 방해죄예요. 이렇게 인정된 그 범죄가 유죄가 이렇게 많은데 징역 2년밖에 안 된다?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은 거는 이런데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이제 인정이 됐는데 구속이 되지 않았다?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는데 무슨 방어권 고장이 필요합니까? 대법원 가가지고 뭐 방어권 고장을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피고인 중에 대법원에 가서야 구속이 되지 그 고등법원까지 그 구속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진짜 이번 판결도 사실 굉장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세 번째로 항소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작년 2월 17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2월 8일이잖아요. 항소심만 1년에서 딱 9일 빠진 그 기간 동안을 1년 동안을 항소심 재판을 갖다 한 거예요. 예. 이렇게 1심은 뭐 3년 한 5개월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재판을 질질질 끌어주면서 이러한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한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정 변호사가 정리한 세 가지가 그러니까 형량도 비교적 후하게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너그럽게 봐줬고 재판부 판단, 정 변호사 판단할 때 그리고 재판도 늘어진 데다가 심지어 구속을 면한 것조차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1심과 항소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구속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형평성 논란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 명만 예를 들면요. 이 조민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들여지는 예가 누구냐면 숙명여고 쌍둥이잖아요. 예.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그거 하나 해가지고 징역이 3년 넘게 실형 나왔었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런 모든 거에다가 더해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있는데 그런데 2년이다?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화면을 저와 같이 만나볼게요. 설주한 변호사님. 물론 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변호사, 법조인들이 다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걸 일부의 얘기니까 저희가 정상청장을 해야 되지만 이런 얘기.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이렇게 혐의가 다 유죄인데 2심도 구속하지 않았다. 법원이 시간을 벌어줬다. 현직 판사 B씨. 재판부가 이걸 정무적 판단한 거 아니냐. 불쌍하다는 여론, 판사도 결국 사람이다. 조설보에 따르면 법조 관계자 얘기는 법정 구속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걸 대법원에 떠넘긴 것이다. 일단 입을 하는 얘기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통 1심에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렇게 징역 2년이 나오면 대부분 사기 범행이라든지 어떤 인적 피해가 없는 범행 같은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합의라든지 피해 보전을 위해서 그냥 구속을 면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는 대다수가 1심에서부터 보통 법정 구속이 되고 2심에서도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데 예. 저는 어찌됐든 간에 2심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 그 자체는 존중해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비평은 가능하죠. 비판도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사법부에서도 다 어느 정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아마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예.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SNS에. 그러니까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과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예. 이 교수님이 지금 조국 교수님입니다. 과거에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리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법정 구속을 면하는 어떤 판결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물론 저는 대법원까지 뭐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떤 조국 교수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납니다. 본인이 법정 나서면서 준비된 원고 읽었던 메시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전에 조 전 장관 SNS에 길게 적혀 있는데 잠시 뒤에도 만나보겠지만 결국 핵심은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내가 불쏘시개라도 되겠다. 어떤 새로운 길 하겠다. 사실상 총선 출마 시사하는 듯한 발언. 그 법정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좀 더 길게 구체적으로 SNS에 써놨고 저에게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어쨌든 설 전 변호사 말 맞따라 저희도 마찬가지죠. 재판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례적인 건 맞다. 이렇게 1, 2심 혐의 다 유죄로 판단이 됐는데 구속도 하지 않았다. 법원이 시간 벌어졌다라는 이례적인 판단에는 법조계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줄곧 자신의 정체성을 법학자로 규정해왔던 조국 전 장관입니다. 최근에 총선에 출마하냐 마냐라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재판도 늘어질 때는 늘어졌다라고 비판하셨었잖아요. 네네. 일단 여기까지 이 깃발까지는 왔어요. 재판부가 뭐 비교적 느린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본인은 새로운 길 가겠다고 하는데 대법 판단 여기 이 깃발까지. 그럼 이 조 전 장관의 이 혐의 대법원 판단까지 얼마 정도 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법관 마음이죠. 그다음에 단적으로 누굴 생각하면 되냐면 윤미향 의원 생각하면 돼요. 이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구속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예. 불구속 재판은 이제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윤미향 전 의원 윤미향 의원이 그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왔습니까? 몇 달 전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그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비례순번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예. 몇 달 동안은 국회의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길을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까지 범죄자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질 때까지 국회의원 하는 그런 노릇을 언제까지 봐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된다고 치고 법사위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 제자인 최광욱 전 의원의 코미디 같은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봐야 되나? 저는 그게 참 그 한탄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 전 장관 출마하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차재현 교수님 여기 보면 불구속. 만약에 오늘 조 전 장관이 구속됐다면 대법원 판결 6개월 안에 났었어야 되는데 1심이 작년 2월 그리고 오늘 항소심이 오늘 설 연휴 직전 2월 8일이었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 분석 예상 말 맞다나 대법원 판단은 대법관 마음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이번 총선 판결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결국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글쎄요, 뭐 재판부가 총선 출마 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좀 뭐 판단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뭐 법적 문제는 뭐 시비는 있겠습니다만 출마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선까지가 한 62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상고 기간은 2주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이 상고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늦추겠죠. 보통 지금 제가 법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 형사소송은 4개월 안에,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앞서 우리 정익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대법관 마음에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4월 15일까지는 그 지금 이 결론이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뭐 지금 총선 출마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도덕적인 문제들 그리고 상당히 또 지금 정치적으로 또 비판받는 문제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조국 전 장관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2월에 여기 보이시는 이 깃발 중에 1심 선고 직후에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받은 점을 꽤 강조했었습니다. 법정 나오면서. 그리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는데요. 1심 선고 직후에 조 전 장관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그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비슷한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이런 각종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서요.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한된 사과 유면평은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따끔하게 뭐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지적하긴 했는데 앞서 조 전 장관 본인 나올 때 사과할 만큼 했다라는 취지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사과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검찰 처음에 할 때 검찰 가서 따지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자, 법정 가서 따지겠다 이야기했는데 법정 가서 또 별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저렇게 질타한 이유도 본인이 이게 지금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검찰 정권이 본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야기를 하면 아니 법정과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잘못을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싸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1심에서도 유죄가 다 내려졌고요. 2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식이라면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항상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행 이런 법정은 따지지 않고 양심의 법정, 정치의 법정 거기서는 이제 본인들이 따지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토크 콘서트하고 책 내고 아니 그 책 낼 시간에 법정에 열심히 따져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습니까? 1심 선고 나고 난 다음에 DK 눈물인가 책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 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뭔가 법치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DK가 이 정의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DK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겠습니까? 정말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건가요? 저런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 저는 눈물 흘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해서 지금 본인은 출마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 단체도 만들고 저렇게 가서 이 돈도 모금하고 책도 팔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뭔가 사실관계를 따져야 될 법정에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법정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2심에서도 그냥 2년을 저렇게 선고를 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검찰 정권과 싸우겠다고? 아니 기소까지는 좋습니다. 검찰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법원은 좀 다르잖아요. 이미 법원은 이 1심 법원, 2심 법원이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검찰은 검찰하고 싸우는 거죠? 정권하고 싸우는 거죠? 자신의 범죄가 그냥 감춰줬으면 괜찮은데 그걸 드러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인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런 위선과 허위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사실 오늘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목조목 저희가 짚어보기 전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조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제시로 드러났던 여러 정황들을 한번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그래픽으로 소환했어요. 물론 뭐 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문제는 좀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을 이번에도 했어요.
노한준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어머니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뭐 이런 얘기. 또 하나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제자 간에 있었던 성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하라는 거다. 검찰은 이걸 가지고 장학금을 쉿 비밀로 하라는 식의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했다. 또 있었고요. 이것 또한 많이 회자가 됐었죠.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 조지 워싱턴 이른바 대리시험 논란 의혹. 아들 한시 시험 봐요.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엄마도 준비 완료. 시험 시작. 문자를 이메일로 보내주길. 뭐 이런 업무방해 혐의. 이걸로 시험 만점 받지 않았냐. 그동안에 이제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주장했던 증거를 제출했던 SNS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정 변호사님. 네네. 뭐 이 얘기야. 뉴스탑10에서 워낙 많이 심도 있게 짚어봤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소환하는 걸로 갈무리를 지면 될 것 같고 1심과 2심 뭐가 좀 차이점이 있는지를 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녀 입시비리 유죄, 무죄 2심까지 실형에도 풀어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부 부분 1심과 2심 재판부가 같이 판단한 부분 예를 들면 대략적인 혐의를 1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가 비슷하게 받고 1심 재판부가 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이런 흐름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 변호사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1심도 법정 구속이 안 된 게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만약에 이제 뭐 무죄가 나온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아니 사람 계속 풀어주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똑같은 판결을 했으면서 항소심에서 더 이상 구속을 갖다 하지 않았다? 저는 그거는 진짜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윤미향 의원 말씀드렸는데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 판결이 2023년 9월 20일에 났어요. 그런데 10, 11, 12, 1, 2 지금 5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그것보다 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가 입시 비리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자기 아들께 커닝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그 학생들이 저런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같이 저런 커닝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은 조국 전 교수는 그거를 묵인하고 눈 감아 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더 그 높은 사람, 더 사회적 책임을 지고 더 죄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더 오히려 더 그 감경된 그런 그 뭐 판결을 갖다가 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 혐의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좀 실시간으로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반영을 할 텐데 설 변호사님. 네. 그럼 1심과 2심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네. 1심 이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들 위조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유죄였고 일부 유죄가 바로 위계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였는데 특히 이제 어찌됐건 이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증거 위조와 증거인멸 교사가 일단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됐고 이 부분이 이어진 게 일단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가장 큰 이유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증거 위조라든지 증거 인멸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우리가 따질 때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 구속이 면하게 된 사유에서도 어찌 보면 나머지 1, 2심이 다 인정한 것들은 어느 정도 과거에 이미 사실관계도 확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증거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은 뭐 그러한 내용이 계속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법정 구속을 면하는 데서도 상당히 큰 원인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2심에서는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조국 교수가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아들 이 뭐 페이퍼 시험을 볼 때 그
그 교수의 어떤 원래는 미국에 있는 교수를 증인 신청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제출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어찌 보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졌다라는 것으로서 뭐 1, 2심이 이제 동일한 어찌 보면 판단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적인 부분은 다 확정이 됐으니까 어떤 것이 법리적으로 잘못 적용됐는가라는 것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상당히 뭐 많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의 시험 대리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교수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상당히 주장을 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어떠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그런 입시로서 업무 방해가 아니다. 그런 단순히 퀴즈일 뿐이다. 그래서 미국 교수에게 물어보자.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 방해인지. 예. 근데 이제 미국 교수는 당시에 어떤 아들 그 담당 교수로서는 이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친필 어떤 편지만으로는 업무 방해를 어떤 무죄로 받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아마 재판부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제 법리적으로 어떤 것이 적용이 잘못됐는지 됐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차장 교수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사실 오늘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그 자녀 21위 의혹 말고도 또 다른 형량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했겠는데 바로 이 본인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1, 2심 모두 동일한 판단했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감찰을 중단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의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2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법정 구속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안 될 수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재수 비위 혐의에 대한 부분이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유재수 비위 혐의가 이번 재판에 차지하는 상당히 형량으로 따지고 봤을 때도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이 저지른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이 유재수의 비리를 감찰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 반원들의 권한을 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중단을 시켰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오히려 여당의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일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 측도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쉽게 말해서 이 지금 특감 반원에 대한 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한 셈인데 문제는 법리적으로 그 조국 전 장관 측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특감 반원들이 사실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지시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특감 반원들의 권한을 그러니까 침해해서 뭔가 일을 시켰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측의 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법리 논리였는데 그 부분이 1심에서 2심에서도 깨졌다는 겁니다.